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이혼한 지는 이제 2개월 조금 넘었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정신 나간 전 시댁의 추악한 짓을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아직도 이런 노답 시댁이 있다는 게 정말 소름 끼칠 정도예요. 제 사연 읽고 같은 마음으로 호되게 욕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랑 남편은 동갑내기고 대학 때 같은 동아리를 다녔어요. 그러다 대학 졸업 후 오랜만에 만난 동창회에서 지난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결정적인 시발점이에요. 이게 제 인생의 결정적인 시발점이에요. 이때 연락이고 나발이고 모든 걸 개무시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천추의 한입니다. 그래요. 저도 이때 미쳤나 봐요. 뭐가 그리 좋다고 서로 호감을 키워나갔고 결국 연애하다가 결혼까지 결심했죠. 그러다 본격적인 서막이 열린 건 결혼 전 예비시모의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너희 결혼하면 우리 모시고 살아라. 네? 모시다니요? 내 말이 어렵니? 왜 못 들은 척해? 시부모 모시고 살라고 합가란 말 이해 못하니? 네? 합가요? 세상에 이런 벼락 맞을 말이 또 어디 있나요? 저는 남편이랑 결혼 준비하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들은 이런저런 의견 차이로 싸우기 바쁘다는데 저랑 남편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이견 조율이 참 잘 됐어요. 정말 행복하게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비시모가 합가하자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 갑자기 합가를 저번에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조금 당황스럽고 막 그러네요. 하하하. 당황스러울 게 뭐 있어.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너희 신혼집 구한다고 고생 많이 한다며?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싸니. 대출 껴서 결혼하는 건 기본이고 당길 수 있는 만큼 당겨받아도 마련하기 힘든 게 요즘 집이라더라. 그래서 내가 생각을 조금 해봤어. 지금 사는 집 정리하고 너희 신혼집 마련하는 데 보태면 딱 좋을 것 같구나.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우리 집 판돈이랑 대출 조금만 얻으면 넷이 살기 딱 적당한 집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니? 물론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어머니, 생각해 주신 건 정말 감사하지만 그래도 같이 사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다니. 아니, 어려울 게 뭐 있어? 너 설마 내가 시집살이라도 시킬까 봐 그러니? 얘가 나를 뭘로 보고. 얘, 나 그렇게 고리타분한 사람 아니야. 시집살이는 나 때나 겪는 거고 너희 때는 시집살이 시킨다고 당할 시대니? 괜히 며느리 잡아서 뭐하게. 나 그런 거 귀찮아서 소질없다. 이왕이면 며느리랑 잘 지내야지 뭐하러 일을 키워? 안 그래? 시집살이 당할까 봐 그런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불편하지 않겠어요? 어머니는 저랑 같이 지내는 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남이었는데 한 집에서 같이 지내는 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제 눈치 보시랴 마음 편히 집에 계시지도 못하고 왜 친한 사람도 자주 부딪히면 싸우게 된다잖아요. 좋은 사이일수록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괜히 어머님하고 저랑 안 좋은 고부 사이 되면 어떡해요?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넣어둬라. 어차피 결혼하면 한 가족인데 이런저런 모습 보이면 좀 어때? 가족끼리는 다 품어주는 거지. 그리고 같이 지내면 여러모로 좋은 거 아니니? 결혼해서 애 낳으면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일하랴 집안일하랴 힘든 일 투성이야. 그럴 때 같이 지내면 서로 도움되고 좋은 거 아니겠어? 밥 먹을 때 밥 공기랑 숟가락만 몇 개 더 얹으면 되니까 돈도 굳고 체력도 굳고 얼마나 좋아. 내가 잘 도와줄 테니까 여러 말 하지 말고 합가하자. 이게 다 며느리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잘 돌려서 싫은 이유를 대며 계속해서 거절했는데 예비시모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진돗개 저리 가라 해요.
아주 제대로 물고 늘어지는데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합가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저를 구원해 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제 하나뿐인 형님.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너무 부담 주시는 거 아니세요? 요즘 사람들 누가 시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어 해요? 경제 체력 다 딸린다고 해도 합가하는 거 죽기보다 싫어하지. 어머님도 할머님 모시고 사는 거 싫어하셨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차를 마시며 할 말 시원하게 다 하는 형님. 예비 시모는 그런 형님을 앙칼지게 쳐다보며 표정으로 욕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그랬니? 같이 합가자고 했을 때 죽어도 싫다고 한 게 그래서였어? 그걸 꼭 말씀드려야 하나요? 눈치껏 아셔야지. 내가 너처럼 할 말 다 하는 며느리 얻을까 봐 아주 무서워 죽겠어. 그래도 참 다행이지. 주영이는 너처럼 예의 판 말아먹은 애가 아니라서. 어머니, 할 말 다 하고 사는 게 예의 없는 건 아니에요. 어른이라고 할 말 못하고 꾹 참고 있는 거 정신건강에 좋지 않거든요? 저 보세요. 어머님 때문에 제 정신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거잖아요. 뭐라고? 큰애 사업 때문에 이민 가는 걸 지금 누구 핑계를 대니? 처음 시댁집에 인사 간 날부터 느낀 거지만 예비 시모와 예비 형님의 신경전은 장난 아니었습니다. 특히 형님이 너무 멋졌어요. 같은 여자가 봐도 약간 걸크러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모가 아무렇지 않게 툭툭 내뱉으며 건드려도 하나도 쫄지 않고 할 말 다 하면서 막아내는 모습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때 예비 시모와 예비 형님의 사이를 눈여겨보고 남자친구에게 물었는데 남자친구가 그랬습니다. 아, 우리 엄마랑 형수? 아이, 말도 마. 둘 사이 장난 아니야. 누가 보면 전생의 원수지간이라도 믿을걸?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엄마는 어떻게든 형수 잡으려고 기를 쓰는데 형수가 보통뿐이 아니라서 잡히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더 열받는 거고. 아무튼 그런 줄 알아. 그래도 형이 사이에서 새우등 터져가며 잘 막아내고 있으니까 그럭저럭 가정 유지되는 것 같아. 정말? 어머님 그렇게 안 봤는데 은근히 시집살이 시키시나 보다. 나중에 어머님이 나한테도 그러시면 어떡하지? 난 형님처럼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아이, 걱정 마. 우리 엄마 형수한테만 그러지 자기한테는 잘해주실 거야. 만약에 엄마가 그러면 내가 가운데서 잘 막아줄게. 남편이 본인만 믿고 시집 오라며 큰소리 쳤던 게 생각나네요. 그때 그 주둥아리를 찢어버렸어야 했는데. 바보같이 사랑에 속아 남편을 믿고 결혼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남편한테 예비 시모와 예비 형님의 서사를 대강 듣고 눈치를 보면서 집안일을 돕고 있었어요. 그때 부엌에서 우연히 형님과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근슬쩍 눈치 보며 형님께 물었어요. 저 형님, 정말 어머님 때문에 이민 가시는 거예요? 어머, 동서 몰랐어? 어머님이 지독하게 씹살이 시키려고 하니까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동서도 결혼 다시 생각해봐. 지금이라도 도망치는 게 현명할 것 같은데? 네? 저는 놀라서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그러자 제 표정을 유심히 보던 예비 형님은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아, 장난이야. 동서 반응 너무 웃기다. 어머님 때문에 이민 가는 거 아니고 남편 사업 문제로 가는 거야. 아, 아까는 어머님 때문에 가신다고 하셔서 정말 그런 줄 알고. 그건 그냥 어머님 듣고 찔르시라고 한 말이야. 대강 알지? 나랑 어머님하고 사이 안 좋은 거? 결혼하기 전에 이런 말 해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팁 하나 줄게. 죄에 대한 어머님하고 마주치지 마. 그게 여러모로 결혼 생활의 평화를 지키는 꿀팁이니까. 어머님이 말로는 신세대인 척 굴어도 그렇게 꼰대야. 나 때는 말이다. 이런 말 얼마나 달고 사는데 거기다 두 아들한테 본인 인생 바치고 산 사람이야. 소유욕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며느리한테 떠받들어지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어머님하고 마찰이 잦았어.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았다는 건 거짓말이지. 그런데
나처럼 안 좋은 고부 사이 가진 며느리들 많잖아? 어머님이 싫은 거지. 남편은 좋으니까. 유별나게 이혼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그래서 되도록 안 마주치고 살았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좋은 거 있지? 하여튼 아까처럼 합가하는 거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밀고 나가. 그게 동서가 살 길이야. 신혼집은 시댁이랑 최대한 먼 곳으로 잡고, 알겠지? 결혼하기 전에 예비 형님께 이런 말 들은 사람 몇이나 될까요? 진짜 찝찝한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꼰대길래 형님이 저런 말을 다 할까 싶더군요. 그러면서 문득 다가올 저의 결혼 생활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합가는 절대 안 된다고 선언했고 신혼집은 시댁과 거리가 먼 곳에서 정하겠다고 난리쳤습니다. 처음에는 알겠다며 제 뜻을 따라주더니 하루는 시모에게 들은 이야기를 넌지시 꺼내며 저를 설득하려고 들더군요. 아니, 엄마 말 들어보니까 나쁘지만도 않은 것 같아. 우리 일할 동안 집안일 도와주신다는데 좋지 않아? 나중에 애 낳으면 애도 봐주시고. 그래서 합가하잔 소리야? 그러면 좋을 것 같다 이거지. 미쳤어?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합가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럼 집이라도 가까운 거리 어떤가? 너무 멀리 떨어지려 하니까 엄마가 서운하다고 하시잖아. 형 미국 가면 이제 나밖에 없는데 적적하시대. 종종 만나서 저녁도 먹고 시간 보내고 싶으시다는데 어떡해? 자기가 뭐 한두 살 먹은 애야? 장가간 아들 뭐 이렇게 끼고 살려고 하셔? 그렇게 적적한 어머니 걱정되면 아예 결혼을 안 하면 되겠네. 뭐하러 나랑 결혼해? 그냥 어머님 옆에서 평생 살아. 귀여움 받으면서. 아이, 내 말 뜻은 그게 아니잖아. 그렇잖아. 솔직히 혼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옆에 아버님 계시는데 뭐가 적적해? 남편이랑 자식이랑 같아? 달라도 인정하고 사셔야지. 언제까지 품 안에 자식으로 끼고 사실 거야?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서로 왕래 잦으면 이런저런 간섭하실 거고 그럼 분명히 싸움이 일어난다니까? 이게 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내가 괜히 어머님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자꾸 합가 이야기하고 시댁에서 가까운 데를 집 얻자고 하면 나 이 결혼 못해. 다시 생각해 볼 거야. 자기야. 아무리 남자친구를 사랑해도 되도록 시댁과는 자주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님께 들은 이야기도 있지만 그전에 제 생각도 형님과 같았어요. 먼저 결혼한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들 시모와 힘든 관계로 지내더군요. 다른 며느리들은 시모랑 친구처럼 딸처럼 편하게 지낸다는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절대로 편할 수 없는 사이예요. 그걸 명확히 알기 때문에 강제로 선을 그어서라도 멀리 떨어져 지내고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생각만 강요하는 게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성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자친구가 져줬어요. 저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제 뜻을 존중해줬습니다. 우린 시댁과 최대한 먼 곳에 신혼집을 얻었고 무사히 결혼했어요. 그리고 정말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의문의 초인종 소리가 평화로운 주말 아침 분위기를 깨트렸어요. 어머니! 아유 힘들어. 마침 집에 있었구나. 연락도 없이 시모가 저를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근처에 볼 일 있다가 생각난 김에 얼굴 보러 왔어. 볼 일이요? 아니 여기에 무슨 볼 일이 있으셨길래. 아 왜? 우리 와서 싫으니? 너는 어째 오랜만에 본 시부모한테 잘 왔다 앉으셔라 말 한마디를 안 하니? 갑자기 오셔서 놀라가지고. 참, 과일하고 차 좀 내올게요. 어머님은 차 대신 커피 드릴까요? 아니 됐다. 온 김에 밥 먹고 갈 거니까 커피는 그 후에 다오. 연락도 없이 쳐들어온 것도 싫은데 저녁까지 먹고 간다고라니 정말 짜증나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남편이랑 대강 때울 생각이었거든요. 거기다 마땅히 먹을 것도 없는데 저녁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대강 냉장고를 다 뒤져서 어찌어찌 차리긴 했는데 시모성에 찰 리가 없죠.
식탁을 훑어보더니 못마땅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먹을 게 이것밖에 없니? 아니, 너는 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음식 꼬락서니가 이래? 이래서 같이 합가하자니까 기어이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더니. 마침 먹을 게 다 떨어져서 오늘 장 보러 가려 했어요. 갑자기 오시는 바람에 준비가 덜 됐네요. 먹을 거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장 봐야지. 이래서 우리 아들 잘 챙겨 먹이겠니? 내가 불안해서 원.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으로 집안을 살펴보는가 하면 음식하니 어떻다 저렇다 잔소리를 막 시전했습니다. 귀에서 피나는 심정이 이런 거구나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너무 난처해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슬쩍 눈치 보더니 분위기 전환할 겸 근처에 무슨 볼일이 있었냐고 말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예상치 못한 말을 내뱉었어요. 부동산에서 집 계약하고 대강 짐 정리하고 오는 길이다. 계약이요? 짐 정리라니 그게 무슨... 아이고, 이 정신머리 좀 봐. 내가 새아기한테 미리 말을 못했구나. 우리 너희 집이랑 가까운 곳으로 이사 왔어. 어딘 줄 아니? 바로 이 아파트 밑에 층. 마침 너희 사는 아파트에 괜찮은 자리가 나서 저번에 계약했지. 오늘 짐 들여서 정리 마쳤고. 네? 이사요? 저는 너무 놀라서 먹던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려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사악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래. 앞으로 한 아파트에 같이 사는 이웃 주민이니까 우리 잘 지내보자, 새아가. 아니, 갑자기 왜 이사를... 어머님 다니시는 교회는 어쩌시고요. 여기 그 교회까지 멀어요. 아버님 회사도 그렇고 왜 하필 우리 동네로 오셨어요? 여기 이제 막 개발해서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 교회야 뭐 한 곳만 다니란 뭘 믿니? 어디든 예배만 잘 드리면 됐지. 그리고 네 시아버지 이번에 정년 퇴임하신다. 원래 내년에 하려고 했는데 앞당겼어. 우리가 삶은 얼마나 산다고. 미리미리 놀러 다니고 편하게 살 궁리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뭐 어때? 너희들이 있는데. 그나저나 앞으로 자주 얼굴 보며 지내자꾸나. 밥 먹다가 저 말을 딱 듣는데 입맛은 뚝 떨어지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보며 사악하게 웃는 시모의 미소가 너무 소름 끼쳤어요. 앞으로 넌 죽었다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뭐 때문에 이 먼 곳으로 이사를 다 온다고 하는지 시모의 속을 도저히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남편을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는 억지까지 쓰면서 짜증이란 짜증은 다 냈어요. 아유, 갑자기 무슨 이사야?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싫어? 그럼 어떡해? 어머님이 작정하고 시집살이 시키려고 이사 오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엄마가 왜 그렇게 할 짓 없는 분은 아니셔. 그러지 말고 우리 이사 가자. 더 멀리. 자꾸 철없는 소리 할 거야? 그럼 갑자기 왜 이사 오신 거냐고. 멀쩡하게 잘 살고 계시다가 하필이면 우리 아파트에. 우리 보고 싶어서 그러셨다잖아. 거리가 너무 멀어서. 마침 여기 살던 사람의 집 내놨길래 겸사겸사 이사 오신 거라잖아. 당신이 생각하는 일 같은 거 안 일어나. 가까운 곳에 사니까 앞으로 많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 엄마 너무 어려워 말고 편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뚫린 입이라고 말만 잘하는 남편. 편한 건 지나 편하지. 시어머니 편하게 생각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고집 있고 한성가라는 시어머니를요. 기껏 시모와 먼 거리에 있는 곳으로 집 얻었는데 아래층으로 이사 왔으니 앞으로 수많은 시련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등골이 다 서늘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제가 예상한 대로 시모는 저를 서서히 압박해왔어요. 예, 너 어디니? 저 지금 퇴근하고 집에 가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같이 저녁 먹으려고 그러지. 마침 잘 됐다. 네 시아버지 굴비 드시고 싶다는구나. 오는 길에 마트 들려서 굴비 좀 사오렴. 굴비요? 그리고 간 김에 잡채 할 거리도 좀 사오렴. 우리 아들 잡채 좋아하잖니.
네 시아버지 많이 시장하시다고 하시니까 늦지 않게 서두르렴. 시모는 제가 퇴근할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 시켰습니다. 거기다 일주일에 거의 매일같이 저녁 먹자며 우리 집에 오시거나 본인 집으로 불렀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툭하면 저를 집에 불러서 이것저것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몸이 말이 들어야 말이지. 너도 알잖니. 나이가 있어서 전처럼 청소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몸이 안 따라줘서 속상해. 그렇다고 억지로 했다가 다치면 어쩌니. 그래서 새하게 불렀어. 발로 팍팍 밟아서 이불 빨래 좀 하고 마무리로 화장실 청소도 좀 해주렴. 참, 내일은 집으로 배추랑 무 배달 올 거니까 편하게 입고 와라. 네? 내일 왜요? 왜기는 김장해야지. 저번에 김치 먹어보니까 영 별로더라고. 너희 맨날 사서 먹지? 그거 못 써. 사 먹는 거랑 직접 담가 먹는 거랑 맛이 다른 거야. 정성이 다른데. 하는 김에 우리도 먹으려고 많이 시켰으니까 아침 일찍 내려와라. 알겠지? 아주 현대판 종이 따로 없었어요. 잠만 따로 잘 뿐이지 퇴근하면 거의 우리 집에 같이 있거나 시부모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저를 부려먹었는지 몰라요. 본인 아들은 일하고 와서 피곤하다고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면서 저를 무슨 집안이라는 로봇으로 생각했나 봐요. 어떻게 하면 저걸 더 효율적으로 부려먹을까 궁리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심지어 주말도 벗어날 수 없었어요. 시부모가 이사 온 후부터는 행복했던 신혼생활도 없어졌고 제 개인 생활도 없어졌습니다. 그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또 다른 일의 연장이 시작되었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불쌍한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이쯤 되니 사람 사는 게 아니더군요. 정말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고 마음먹었을 때였습니다. 문득 시모가 결정타를 날리더군요. 어머니 할 말 있으시다면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별건 아니고 앞으로 네가 우리 식사 좀 책임져다오. 식사요? 시모가 갑자기 할 말 있다며 집으로 좀 오라고 해서 갔더니 다짜고짜 식사를 책임지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우리가 계속 같이 밥 먹었잖니? 생각해보니까 앞으로 자주 얼굴 보고 식사할 텐데 아예 너한테 맡기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 나이에 내가 아침 저녁 차리기도 힘들기도 하고 마침 며느리랑 가깝게 사는데 이왕이면 며느리 밥 얻어먹는 게 낫지 않겠어? 저번에 보니까 손 야무져서 네가 하는 음식 입맛에 잘 맞더라. 내일부터 우리 아침 저녁 네가 다 차려다오. 재료는 대강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네가 내려와서 아침 저녁 차리렴. 어머니, 제가 어떻게 아침 저녁을 차려요?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일 다니는데. 그리고 저희 부부 아침 안 먹어요. 서로 아침잠 많아서 더 잠은 잤지 일찍 일어나서 밥 차려 먹고 그러지 않아요. 더군다나 저 야근도 잦은데 그때마다 어쩌시려고요? 아버님 밥 때 놓치면 예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바로잡아야지. 사람이 어떻게 아침밥을 안 먹니? 하루를 시작하려면 든든하게 잘 먹고 출근해야지.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제대로 일이나 할 수 있겠니? 피곤해서 비실거리기나 하지. 아무리 일하는 여성이라고 해도 넌 아내야. 네 남편 관리는 그렇게 할 거야? 이참에 회사 그만둬라. 어머니, 그거 벌어서 뭐 얼마나 산다고. 우리 아들 혼자 벌어도 충분하니까 너는 살림하면서 내조나 해. 겸사겸사 시부모도 챙기고. 싫어요. 저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 품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남편한테 가정에 희생하면서까지 일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 고리타분한 사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본인은 시집살이 시키는 사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으면서 지금 이거 제대로 시집살이 시키겠다는 선전포고 아닌가요? 아니, 얘가 지금 뭐라고 떠드는 거야? 좋게 타이르려고 했더니 안 되겠구먼. 그래, 네 말대로 내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사람 속이란 게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거 아니겠니? 네가 오죽 살림을 못하면 내가 이래.
나라고 뭐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 너 하는 걸 가만히 두고 봤다가는 우리 아들 제명에 못 살겠다. 어떻게 여자애가 집안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남편 입에 좋은 거 챙겨줄 생각도 없니? 나 때는 이러지 않았어.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여자들이 이리저리 나선다지만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막말로 우리가 여기 이사 오고 나서 네가 제대로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준 적이나 있어?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들고 잔소리할 거 투성인데 내가 어떻게 참니? 그리고 며느리인데 이 나이에 내가 밥 차려 먹으랴? 며느리 뒀다 뭘 해? 이럴 때 쓰는 거지.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한다더라. 너는 내가 꼭 일일이 말로 해야지만 알아먹니? 저리 눈치도 없어서 어디에다 써먹어. 참말 말고 내일부터 당장 아침하고 저녁 네가 차려라. 야근한다고 네 시아버지 기다리게 하면 그놈의 일도 못 다니게 할 테니까 그리 알고. 그렇게 시몬은 제대로 저를 공격했고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지금 상황은 전쟁으로 이어지기 일보였어요. 저는 너무 분해서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며 당장 이사 가자고 했습니다. 도저히 시모와 가까이 못 지내겠다고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참 어이없었어요. 저번부터 뭔 이사 타령이야. 우리가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애처럼. 그냥 엄마 말씀에 알겠다고 하면 안 돼? 어차피 그동안 계속 같이 식사했잖아. 그런 김에 아예 맡아서 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이렇게 수선을 떨어? 뭐라고? 계속 느끼고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 싫어하는 티 팍팍 내니까 솔직히 기분 나빠.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뭘 그렇게 잘못하셨다고 그러니? 이사 갈 정도로 피하고 싶어? 정말 너무하잖아. 자기 혹시 그거야? 결혼은 하고 싶은데 시부모 싫어서 모시기 싫은 여성이냐고. 우리 엄마가 옛날 사람처럼 호되게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저 보고 싶어서 이사 온 거 가지고 전염병 취급하듯 기겁하는 거 정말 불쾌해. 더군다나 엄마 말씀 틀린 거 없어. 내가 자기한테 12첩 상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 소소하게라도 아침 한번 챙겨준 적 있냐? 저녁도 우리 부모님 아니면 대충 때우거나 배달시켜 먹을 거잖아. 난 솔직히 우리 부모님 가까이 살아서 좋아. 예전처럼 집밥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말인즉 그동안 나랑 지내는 시간이 싫었다는 소리도 들린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 내 요점이 뭔지 모르겠어? 자기가 한 행동을 되돌아보고 반성이란 걸 좀 하라고. 난 엄마 말씀 거역할 생각 없어. 동의하니까. 자기가 아침하고 저녁 잘 챙겨드려. 그거 뭐 어렵다고. 그냥 우리 먹을 때 숟가락만 몇 개 두면 되잖아. 안 그래? 차라리 잘 됐어. 그건 부모님께 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렇게 효도한다 치지 뭐. 말로만 들었는데 네가 그 유명한 대리효도 강요남이구나. 내 부모니? 네 부모야. 막말로 효도할 거면 네가 해야지 왜 나한테 난리야? 아침 저녁? 네가 챙겨드려. 그게 진정한 효도 아니겠니? 그래, 내가 싫은 티 낸 건 미안해. 근데 그건 네가 어느 정도 이해해줘야 돼. 처지 바꿔서 우리 아빠가 어떻게 하면 너를 부려먹을까 고민하고 막 괴롭히는데 너라면 가까이 살고 싶겠어? 이러니까 결혼 전에 형님이 그러셨지. 되도록 멀리 떨어져 살라고. 시모랑 가깝게 살면 결혼 생활 다 깨질 거라고. 그나마 아주버님은 눈치라는 게 있어서 가운데서 잘 막아주신다는데 어쩜 너는 네 형의 반도 안 닮았니? 뭐? 싫은 티 내서 불쾌하고 기분 나빠? 나야말로 기분 나빠. 고작 시집 온 것뿐인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냐고? 똑같이 귀한 대접 받으면서 자랐고 결혼식 비용 대출금 다 똑같이 반반했어. 심지어 같이 사회생활하고 있고. 그런데 왜 나만 이 개고생을 해야 하냔 말이야? 그냥 알겠다고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비비꼬였어? 못하는 걸 하라고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 남자가 요리를 어떻게 해? 아주 선비 납셨네. 요즘 세상에 남자 여자가 어딨어? 나 자기랑 이렇게 입씨름하는 거 싫어.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기어이 엄마 말씀 안 듣겠다 이거야? 그래, 못 들어. 아니, 안 들어. 그렇게 효도하고 싶으면 너나 실컷 해. 나한테 떠넘기지 말고. 자기 부모는 각자 알아서 챙기자. 앞으로 너는 네 부모 실컷 모시고 살아. 재혼 같은 거 꿈도 꾸지 말고. 뭐? 그거 무슨 뜻이야? 지금 이혼이라도 하자 뭐 이거야? 당연한 거 아니니?
효심이 끔찍해서 제 부모 챙기겠다는 남자 내가 어떻게 감당하니? 제 부모는 지가 감당해야지. 누구더러 효도하라 말아야. 애초에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시부모랑 멀리 떨어져 살기만 하면 괜찮을 거로 생각했는데 내가 틀렸어. 네 사상 자체가 시모랑 같다는 걸 깜빡했지 뭐야? 난 욕먹어도 싸. 내 무덤 내가 팠으니까. 그래도 어째? 한참을 돌아왔지만 그래도 되돌려놔야지. 너랑 평생 이러고 사느니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삼 시작하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 너 진짜 감당할 수 있겠어? 홧김에 이혼하자고 하면 누가 못할 줄 알아? 그래, 해. 이 찌질한 마마보이 놈아. 너랑 못 살겠으니까 제발 좀 이혼하자고. 제가 제 발등을 찍었어요. 시부모랑 엮이지만 않으면 평화로울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걸 당하기 전에 이혼을 결심했어요. 남편은 열받아서 집을 박차고 나갔고 새벽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푹 잘 자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시댁집으로 향하는 길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뭐야, 어디가? 시댁. 거긴 왜 가? 이혼하자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우리 부모님은 왜? 아침 차려드리려고? 뭐? 사실 저는 이혼하기 전 마지막 아침상을 차려드리려고 시댁에 가고 있었어요. 누가 들으면 뭐 예쁘다고 마지막 아침상을 차려드리냐 욕하겠죠? 걱정 마세요. 기가 막힌 아침상을 차려서 엿 먹이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남편은 제가 아침상을 차려드린다는 탓에 마음이 약해져서 제 손을 잡더군요. 우리 엄마 말씀 따르기로 한 거야? 그렇구나. 미안해 자기야. 나랑 싸워서 기분 많이 안 좋을 텐데 이 와중에 우리 부모님 아침상 차려드리러 간다고 하니까 되게 고맙네. 어제 내가 너무 심했지. 내가 사과할게. 어제 한 말 다 진심 아니야. 이거 봐. 난 자기 믿었어. 이렇게 우리 부모님 잘 챙겨드릴 줄 알았다니까. 나 결혼 정말 잘한 것 같아. 벌써 감동하기 이른데?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아침 먹어야지. 나도? 알겠어. 같이 가자. 남편은 기분 좋아서 먼저 앞장섰어요. 그리고 시댁에 들어가서 아침 차릴 테니 잠시만 기다리라 했습니다. 저는 미리 챙겨온 가방에 시리얼과 우유를 꺼내서 그릇에 담았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죠. 아니 벌써 다 됐다고? 아니 이게 뭐냐? 너 지금 이걸 아침이라고 차린 거니? 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아니 시부모한테 이런 걸 아침으로 먹으래? 왜요? 저 손 야무져서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시리얼 제가 손으로 담은 거예요. 어서 맛있게 드세요. 마지막 아침상이니까. 뭐야? 그래도 마지막 아침상인데 뭘 해드릴까 고민 많이 했어요. 냉수 먹고 정신 차리려고 물이나 한 사발 크게 떠드릴까 하다가 마침 주방에 시리얼 보이길래 챙겨왔어요. 제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효를 다하네요. 그렇죠 어머니? 자기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미쳤어? 그릇에 덩그러니 시리얼만 담겨있자 남편은 잔뜩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가방을 챙겨서 일어났어요. 안 미쳤고 제정신이야. 부모님이랑 사이좋게 아침으로 시리얼 씹으면서 오늘 저녁에 뭘 차리면 좋을까 잘 생각해봐. 뭐? 어머님, 이 아침은 며느리로서 제가 마지막으로 차려드린 거예요. 저녁부터는 어머님 귀한 아들이 정성껏 차린다고 하네요. 아주 효심이 갸륵하죠? 세상에 이런 아들이 어딨어요. 어머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본인 때문에 아들 이혼시키고 아침 저녁으로 밥상 받게 생겼으니. 저는 얘랑 이혼할 거고 짐 챙겨서 오늘 친정으로 갈 거예요. 야, 너 진짜 조용히 해. 네가 뭘 잘했다고 소리를 지르니? 변호사랑 빨리 상담하고 이혼장 보낼게. 그리고 내가 부부로 산 정으로 경고하는데 넌 평생 부모님 아침 저녁 챙겨드리면서 혼자 살아. 또 나처럼 괜한 여자 인생 막지 말고. 너 결혼 전에 할 말 기억 안 나? 네 엄마가 시집살이 시켜도 다 막아줄 테니 너만 믿으라고. 이게 내가 널 믿은 결과일 줄 알았겠니? 그건 내가 할 소리야. 아침 저녁 차리는 게 뭐가 어렵다고 이혼하자는 소리나 짓거려?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한 내가 미쳤지. 그래 이혼해. 나도 너처럼 막대 먹은 애랑은 도저히 못 살아. 그래 이혼해라.
나도 너 같은 거 며느리로 둘 생각 없다. 어디 재수없게 아침부터 이혼 이야기를 들먹거려? 버릇없는 것. 네가 이 모양이니 우리 아들이 고생했지. 자고로 집에 여자 잘못 들이면 망한다고 했다? 네가 딱 아들 잡아먹고 집 망하게 하래야. 밥 좀 차리라고 했다고 이딴 식으로 시위해? 너 이렇게 버릇없는 거 너희 부모도 아니? 이참에 너희 부모한테 오랜만에 전화 한 통 넣어야겠다.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그럴 시간에 어머님이나 자아성 차리고 똑바로 사세요. 우리 부모님은 누구보다 자식 교육 똑바로 시켰습니다. 다른 며느리 같았으면 마지막 아침상이고 뭐고 국물도 없어요. 그렇게 자식이랑 떨어져 있기 싫으면 뭐하러 장가 보내요? 그냥 평생 끼고 데리고 사세요. 괜한 사람 인생 꼬이게 만들지 말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두고두고 기억하세요. 본인 아들이 누구 때문에 이혼하는지. 물론 아들도 사상이 고려서 이혼당하는 거긴 하지만 애초에 불을 지핀 건 어머님이에요. 어머, 제 말하는 것 좀 봐. 큰애보다 더한 게 들어왔어. 이제 보니 형님이 보살이네요. 저 같으면 제대로 들이받고 이혼했을 텐데 그래도 아주버님이 처신 똑바로 하니까 이혼은 면하는 거예요. 어머님 형님한테 잘하세요. 형님 아니었으면 어머님은 이혼당한 두 아들 끼고 죽을 때까지 끼고 살 뻔했네요. 이제 저는 이만 가볼게요. 더 이상 이딴 집에서 오래 머물고 있기 싫으네요.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은 못 드리겠고 앞으로 처신 똑바로 하고 사시길 바랄게요. 말년인데 마음가짐 좀 곱게 먹으시고요. 그럼 이만. 시모는 분을 못 이겨 길길이 날뛰었고 시부는 집안꼴 잘 돌아간다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남편은 이야기 좀 더 하자고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다 뿌리치고 그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미리 챙겨놓은 짐을 들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혼 소식을 전해서 참 죄송스러웠어요. 하지만 껍데기에 불과한 결혼 생을 유지하는 게 더 불효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사는 걸 그 누구보다 원하실 테니 당당하게 이혼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처음에는 합의 이혼을 제시했는데 남편은 어림도 없다며 강하게 나왔습니다. 먼저 이혼하자고 했고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본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유책 배우자라고 주장하더군요. 그래서 구질구질하게 법정 싸움까지 갔습니다. 까딱하면 남편이 유리한 쪽으로 판결 나올 뻔했는데 그간 시모가 종노릇하며 부려먹은 메시지와 전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니 원만하게 합의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니 전 남편의 구질구질함이 폭발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그때는 미쳤었나 봐. 자기처럼 좋은 아내가 어디 있어. 그냥 우리 엄마를 너무 피하고 싫어하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서 제대로 중재 못했어. 인정해. 내가 나만 믿으라고 큰소리 빵빵 쳤는데 자기 편 못 들어줘서 정말 미안해. 솔직히 홧김에 자기랑 이혼한 거야. 자기가 싫어서 이혼한 거 아니란 말이야. 나 정말 죽을 듯 힘들어. 자기 없으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 내가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절실히 느꼈어. 자기야, 나한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이제는 진짜 말로만 안 그럴게. 제대로 방패 역할 해줄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 엄마랑 잘 마주치지 않게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엄마한테도 단단히 말할게. 멀리 떨어져 살자고. 나 정말 자기 위해서라면 엄마 얼굴 안 보고 살 수도 있다니까? 개가 똥을 끊지 그걸 믿겠니? 왜? 너 대신 대리효도할 사람이 필요한가 본데 네 부모는 네가 챙겨. 나도 우리 부모님 잘 챙기다가 꼭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할게. 애초에 너랑 결혼 안 했으면 좋았겠지만 인생 공부했다고 좋게 생각하려고. 그럼 앞으로 죽을 때까지 마주치지 말자. 두 번 다시 술 먹고 찾아와서 징징거리면 나랑 또 법정에서 보게 될 거야. 험한 꼴 보기 전에 정신 차려. 그날 이후 전 남편은 두 번 다시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잊을만 하면 문자 보내거나 술 먹고 전화했지만 차단한 후로는 잘 모르겠네요. 참, 이혼한 후로 형님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같이 신나게 전시모 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방님 그렇게 안 봤는데 시모랑 같은 부류였다며 혀를 내둘렀어요. 시원하게 이혼 잘했다고 제 앞날을 응원해 주시더군요. 비록 이혼했지만
형님과는 자주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휴식하고 재충전하려 해요. 그럼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